무슨 말이야? 공부를 안 했어? 아니 질문할 거는 그 전에 좀 있어가지고. 아니 질문할 거 질문하고 하겠지만은 야 이 사람아 너도 잘 알겠지만은 수학이라고 하는 게 복습을 안 하면 비싼 돈 주고 뭐 사실은 뭐 비싼 돈도 아니다만 서울에 비하면 뭐 진짜 싸게 하는 건데 야 비싼 돈 주면서 성적 안 나와봐 그거 얼마나 미친 짓거리야. 돈만 날리는 거지 안 그래? 선생님이 서울에서 뭐 250만짜리 과외도 뭐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뭔지 알아? 아니 본인이 공부를 해야 뭐 성적이 나오는 것이지 뭐 100만 선생이 뭐라고 떠들어봤자 그건 성적 나오는 게 아니야. 뭔만 이해돼? 일단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까? 아니 이게 뭐 맨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뭐 빼기 얼마 뭐 8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다. 언제나 우리가 따지는 것은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생긴 그림과 y는 이렇게 생긴 그림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이겠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라는 그림인가? y는 0. 그러니까 이 놈의 그림이 이 놈보다 큰 뭐? x의 범위를 찾아보라 이 말의 뜻이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사실. 그러면 이것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이 말의 뜻이야.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1차 식일 때는 양수였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돼. 2차부터는 포물선이야. 그러니까 이제 굽어진다 이 말이야. 곡선이 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돼. 왼쪽만 3차는 이런 그림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이 그림이 y는요 x축보다 그러니까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더 큰 범위는 뭐냐? 이럴 때는 모든 실수가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x가 이게 x고 이게 y인 거야. 그러니까 이 y보다 더 큰 x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 말의 뜻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y 그러니까 이 y의 그림은 지금 이렇게 생긴 그림이잖아. 이렇게 생긴 그림. 그다음에 이건 y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이 그림보다 큰 범위가 어디냐? 당연히 모든 실수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더 큰 범위는 어디냐고? 당연히 y가 더 큰 놈은 바로 이 놈이 0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큰 거지. 뭐 한다? 이 놈이 바로 0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큰 거지. 그런 x의 범위가 뭐냐? 여기 어디? 이쪽과 어디? 이것의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뭐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떤 이 fx가 이 x축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냐? y 크다 작다는 y의 값을 말하는 거라니까 x의 값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y의 값은 지금 이거의 y의 값은 이렇게 x가 이렇게 커지면 따라서 이 y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놈이 이거보다 더 작은 쪽은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이 놈이 이 놈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작은 거지. 그러한 범위가 뭐냐? 그러한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가 돼?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런 x의 범위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림이 이런 그림인지 아니면 이런 그림인지 아니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런 그림인지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어?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놈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은 x의 절편. 뭐라고? x의 절편. 그러니까 y가 0이었을 때 x의 값,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냐 이 말이야. 이 x의 절편이라고. 그 그림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뭔가 그게 x의 절편이라고 소리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기도 해. 또는 뭐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닭 뭐 사실은 사실은 근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x의 근을 구하는 건지 y의 근을 구하는 건지 이건 되게 정확히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누구의 근을 구하는 거야? x의 근을 구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라. 그럼 그 근은 누구의 근이야? y의 근이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고, 무슨 말하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야? 뭐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값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의 뭐 마이너스 2x 빼기 8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x에다 정역에다 제곱으로 하고 뭐 마이너스 2를 곱하기 하고 빼기 8을 해서 나오는 어떤 값, 그 값은 일반적으로 y의 값이 이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는 말은 결론은 무슨 말이야? y의 값을 말하라 이 말의 뜻이야. 이 x의 대응된, x가 이러한 변화를 취한 후에 대응되는 누구의 값? y의 값을 구해보라 이 말의 뜻이야. 말을 이해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이거다라는 말은 어떤 정역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기 하고 빼기 8을 해서 나오는 누구의 값, 그거의 값이 t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y라고 쓰기도 하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이 정역에, 그러니까 이 자료의 값에 대응되는 값은 위아래의 값인 거지.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정역이, 이게 원래 x야. x가 지금 쉽게 말하면 1이야. 그러면 1을 여기다 대입했어.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y의 값은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를 쭉 취하고 났더니 이 새끼는 어떤가? 이 결국은 되더라? 마이너스 9라는 값이 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가 뭘 대입했더니 2를 대입했더니 뭐한다? 이 x에 대응되는 값, 여기서 이제 f1이었겠지. 그 값은 마이너스 9가 되더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x 자료의 값은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 y는 9라는 점에 점을 찍어야 된다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x에다 막 어떤 변화를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다 누구냐? 그 정역에 대응되는 y의 값을 말하는, 위아래 값을 말하는 거야. 지금 이제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자, 이제 가보자.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의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제곱의 개수와 양수면 아래로 볼러. 아래로 보려면 x축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 그 판단을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 판별식이다.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이면 양수이면 이걸 위로 보려고 아래로 보려고 아무 상관이 없어. 뭐라고?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만 상관이 있는 거야. 위로 보려고 아래로 보려고 뭐야? x의 제곱 앞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이 두 개의 점, 이 점을 뭐라고 한다? 근, 해, x의 절편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는요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니까 일반적으로 뭐야? 판별식을 따져줘야 되는데 따져보면 b제곱 마이너스 48 따져보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원래는 그걸 따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따져도 그냥 이해가 돼. 왜? 바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라는 소리니? 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야.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야. 사실은 뭘 따져줘야 돼? 판별식을 먼저 따져준 다음에 사실은 원래 그걸 해야 되는데 첫 보면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종합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이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생각하고 1분 있다 이거 생각하고 언제 그 생각 끝낼 거야. 그게 아니라 한 번에 이거하고 이걸 동시에 종합적으로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냥 판별식이 양수니까 뭐가 돼? 서로 다음 두 개의 실근이 나올 것이고 안 봐도 알겠지만 그 실근은 인수분해가 좀 되고 일반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되면 이것은 판별식 무조건 양수라는 소리야.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 이런 소리야. 내용이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이 식이 0보다 x축보다 더 큰 범위는 큰 x
x의 값은 뭐냐 이 말이야. 이쪽하고 이쪽이 y가 더 크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값은 뭐냐고 x의 값은 이렇게 된다. 아니 이 참수의 그림이 x축보다 더 크다 작다는 건 y의 값을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야. 이쪽이나 이쪽이 더 큰 거라고. 그것이 나오는 x의 범위가 어디냐 이 말이라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근데 중학교 때는 이걸 암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제곱의 개수와 양수의 0보다 크면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암기를 시켜요. 중학교 때 하도 얘들이 뭐 어차피 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한다고? 제곱의 개수와 양수이고 0보다 크면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다?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봐도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이 말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말은 수학적으로는 뭐 하냐면 접한다 이런 말을 써요. 접한다.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야. 뭐 때로는 3중근도 가질 수 있지만 어쩌면 2개 이상의 근을 동시에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이거 여기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2차식이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면 2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원래는 2차 방정식이니까 몇 개의 근을 가자? 2개의 근을 갖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의 근도 2고 또 다른 근도 2더라 이 말의 뜻이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게 2개의 근이라고 쉽게 말하는 거야. 근데 2고 2니까 어쩐다? 그건 우리가 겹쳤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걸 접한다.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우리 뭐한다? 완전 제곱식. 뭐한다? 근이 중근이다. 뭐한다? 판별식이 0이 된다. 접한다. 중근이다. 이중근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한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말을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야. 이 말 자체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 봐봐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경만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무슨 말이니? x거나 항등식이다.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할지라도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수학에서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건 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점에서 접하는 거죠. 이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런 것을 어떤 말을 한다고? 접한다라는 말을 쓴다고 수학에서.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이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중근을 갖는다, 이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뭐다? 제로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꼴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이면 음수이면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원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물론 여기가 a가 0이 안 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을 실제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원래는 이 값이라고. 그러면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근의 루트 안에 있는 값이라고.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이 말의 뜻은 음수다라는 소리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이면 나는 허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 허수를 근으로 갖는다 해서 허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뭐한다? 허근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영어에서. 물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허근도 뭐야? 근이라고 해서 근은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하자는 소리야? 실수라는 범위에서만 한다는 말의 뜻이야. 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또 우리 배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
실수 범위 안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한다? 허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허근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혹은 이렇게 돼 있다. 무슨 말이니?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다. 그 그림이 아래로 블록이 되는지 위로 블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다고?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야.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너한테 이야기를 던져봤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한다?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2차식이 0보다 항상 크라는 말이야. X가 어쩐다고? 어떠한 값을 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립하라 이 말 뜻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있으면 돼? 어떻게 돼 있으면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되지. 이렇게 돼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2차식이 0보다 항상 클 거 아니니?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 항상 작다 이런 말의 뜻이니까. 이건 2차식이 X축보다 항상 크다 이런 소리야. 뭐한다? X가 어떤 값을 갖는다 할지라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언제나 크다 이 말의 뜻이라. 이 말이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 그림일 거라.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째, 그림이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 물론 여기에서 이제 2차식 이런 말이 있으면은 뭐 0일 때도 원래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가 2차식이면 제곱합의 개수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자,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돼? 만나지 않아야 되지? 그러니까 허수의 근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지만이 어쩐다? 이 2차식은 0보다 어때? 항상 클 수가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된다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것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 그럴 때는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첫째 A가 음수가 돼. 둘째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허근을 가져. 그러니까 이 허근이다라는 것은 결론은 무슨 말이야? 만나지 말라는 개념이지 이 그림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X축과 만나는가 접하는가 만나지 않는가에 대한 결정을 판별식이 해주는 것이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크다 작다의 개념은 위로 이게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된다.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고 만족을 한다면 어쩐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너를 가르치면서 이제 물론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우리 친구가 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자, P명 Q이다. 어떤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니까 뭐 사람이면 뭐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쨌든 안에 P명 Q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지. 자, 그거의 역은 참이고 배우는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야. 뭐라고? 역은 뭐고? 참이고 뭐한다? 배우는 뭐한다? 거짓이 된다. 그러면 여기 참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배우는 거짓이다. 배우는 뭐가 똑같지? 원명제가 똑같이? 원명제가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뭐 한다는 소리니? 안 된다 이 말이지. 저게 원명제가 아니 배우라는 말 자체가 원명제라는 소리야. P면 Q다가 원명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지. 그렇지. 원명제가 돼. 이제 이 문장이 있다면 P면 Q다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이야.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 문장 자체가 어때? 틀린 이야기다. 그 다음에 여기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Q면
Q이면 P다 이게 참이 된다 이런 소리겠지. 자, 그러면 P는 Q가 되게 무슨 조건이 있다? 필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냐?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을 고르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제 문제를 낼 때 막 말을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이것에 다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뭔 말하는지 이해돼? 뭐 말이 막 이렇게 막 돌려치기 하고 못치기 하지만 결국은 그 핵심 속에 들어가면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 이것을 너가 이해해보라 이 말의 뜻이야.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너가 이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건 이제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쌤이 너를 가르치면서 계속 어차피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머리가 좀 아픈 것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봐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너가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좀 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자, 내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또 가르쳐 줄게. 한번 내용을 들어봐. 자, 이것이 뭔다? 2차 방정식. 뭐라고 한다?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의 문제풀이 방법이 뭐가 있다고?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 세상의 모든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니까? 3차식 인수분해하면 돼. 4차식 인수분해하면 돼. 뭔 말하는지 이해돼? 3차식을 인수분해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 그러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C가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모든 식은 나는 인수분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돼. 그게 2차식이든 3차식이든 4차식이든 상관이 없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돼? 이쪽으로 좀 돌릴까요? 알겠습니다. 가는지를 한번 좀 봅시다. 뭐 바람 들어가면 눈이 좀 아파? 추워서. 자, 다음에 인수분해. 자, 2차식은 특수한 풀이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근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이 x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이 하나가 나온 거고 또 다른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래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근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이런 근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당연히 이게 계속 내가 뭘 가르쳤냐? 첫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모이면 음수이면 이건 근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 안 만난다고? 허수의 근이라고. 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인 숫자를 허수라고 한다 라고 수도 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이미지너리, 일루전 가상의 그런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미지너리 상상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I란 말이야. I라고 쓴다. 그래서 이런 데는 뭐한다? 허근이다. 뭐한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모이면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니까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근이 뭐한다? 한계다. 이런 걸 뭐한다? 중근이다. 접한다.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수학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모이면 양수면 그래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야. 뭐한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나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지? 이거 말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실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실근은 중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그래서 비례점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학에서.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이 x1과 x2를 내가 이제 이 x1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x2는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여기 나 지금 뭘 따질 거냐면은 자, 뭘 따질 거냐면 a가 양수일 때를 좀 따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래로 볼록인 그림만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뭐 위로 볼록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본인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값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누가 되고 x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x1이 됐겠지.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이 x1과 x2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x의 절편 해 물론 당연히 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하지? 대칭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접어보면 접혀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대칭축은 어떻게 구했어? 당연히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지. 뭐지? 중점의 좌표. 두 개의 x의 중점의 좌표. 우리 배웠잖아. 중점의 좌표는 뭐한다? 두 좌표로 더한 다음에 2를 나눠주면 이게 중점의 좌표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를 실제로 한번 구해봐 볼게. 두 개를 변변 더해.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더하니까 뭐가 돼? 이건 플러스 보이는 마이너스니까 없어져지겠지. 2a분의 마이너스 b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역수 형태로 고쳐봐봐. 얘를 완전역수 형태로 고쳐봐봐. 함수 해봐봐. a 빠져나가면 원래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 a분의 bx가 되고 x 앞에 개수를 2로 나눠서 마이너스 치하는 게 대칭축이잖아. 원래 이거를 밑줄 쳐주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게 한다. x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란 말이야. 자 여기 다시 봐. 자 이것을 2로 나눈 값이 대칭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2로 나누면 뭐가 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오잖아. 이해돼요? 이걸 x1하고 x2를 이걸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값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됐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니? 두 분의 합을 뭘로? 계수하고 이러이러한 이 계수와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다. 뭐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럼 두 분을 곱하기를 한번 해볼게. x1, x2를 곱하기 해볼게. 곱하기 해주면 뭐가 돼? 합차 공식이잖아요.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이거란 말이에요. 합차 공식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거의 제곱 뭐가 되니?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b의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니까 4a 제곱분의 4ac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지. 뭐가 된다고? 4a 제곱분의 4ac라는 값이 나올 거라. 아니 가로밖에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보가 바뀌니까 그러면 a 없어지고 뭐가 돼? a분의 c가 된다. 그러니까 두 근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두 근을 곱하기 해주면 결국은 뭐가 된다고? a분의 a는 이걸 말해. s의 제곱의 개수를 말해. a분의 c가 된다. 무조건 그렇다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게 아니고 이 다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너가 지금 모를까 봐서 이걸 쭉 이끌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x1, x2의 두 분이 모두 나왔는데 이 두 분이 모두 다
0보다 큰 쪽에 존재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근이 둘 다 0보다 큰 쪽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두 개의 근이 뭐가 돼?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큰 쪽에 존재하는지, 혹은 뭐가 된다고? 두 개의 근 모두 다가 음수 쪽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이 있어.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미 배웠어요. 사실은 이걸. 그럼 너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너가 기억을 못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근의 분류. 근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분류를 해보자 이 말이야. 근의 분류. 근을 분류를 해보자 이 말이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근의 분류라는 말을 쓴다. 이 근의 분류는 6가지가 있어요. 이거 3개 말고 또 3개를 더. 그럼 거기까지 좀 다시 한번 더.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더 하면 되지 또. 뭐 어렵게 생각해. 뭐 한 방에 안 되면 2번, 3번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처음에는 이게 전혀 이해 안 되다 치면 요즘 조금씩 뭔가 이해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고3 때까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걸 뭐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 어디에서 바로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로그 배우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제 고1까지 막 짬뽕을 지어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게 오니까 고1의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이게 설명을 해줘도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건 x1도 양수고 x2도 양수라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쳐.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4x 더하기 얼마? 3은 0.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쳐. 그러면 이거 1수분의 1, 3, 음수 x는 1, 이거나 x는 3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1하고 3 둘 다 양수 쪽에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쩐지 아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즉 x1 더하기 x2. 자, 여기서 x1 더하기 x2는 얼마야? 4지 4.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양수야. 그럼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뭐가 돼? 당연히 양수가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가 되고,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도 당연히 양수가 되지. 세 번째는 뭐가 돼? 판별식은, 즉 근은 몇 개가 존재해야 돼? 2개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돼야 돼. 그런데 그 두 개의 근이 이중근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등호도 들어갑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이중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럼 뭐가 돼? 2하고 2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하나의 근이 2고 또 다른 근도 2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근데 근이 2인데 두 개니까 이중근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2고 또 다른 하나도 2다.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죠?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겹친다. 그래서 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걸 이중근이라고 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결국 뭐 한다? 근이 하나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뭐 한다? x1도 어쩌고 알파도 어쩌고 2고 베타도 뭐다? 2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죠. 곱하기 하면 2고 2니까 뭐가 되더라? 4가 되더라.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수학에서 따질 때는 뭐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크다라는 것만 따진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 이 말도 해줘야 돼. 근데 문장에서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으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돼.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은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돼요. 뭔 말 하는지 이해돼요? 혹시라도 몰라서 이 같다를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무슨 수가 될까?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였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될까? 수가 없지. 얘가 더 크면 음수고, 얘가 x축보다 멀어져 있으면 얘가 음수이고, 두 개를 더하면 음수일 거고,
얘가 x축보다 더 멀어져 있으면 두 개 더하면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 알 수가 없으니까 얘는 따져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무슨 수가 될까? 그렇지, 음수가 되겠지. 이건 따져줘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따지는 건 다 세 개라니까. 뭐하고? 두근의 합과 곱과 뭐한다? 판별식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거야. 이 세 가지 조건이 일정하게 만족을 하면 두 개의 변이 모두 다 양수다, 음수다, 뭐한다 이런 말을 우리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곱이 음수이면 뭐한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두 개의 근이 어쩐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어이,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뭐라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니까? 이건 기억해야 된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게 계속 쓰여요. 아니 이걸 내가 딱 봤는데 어떤 문제를 딱 푸는데 두 근의 여기가 딱 문장을 봤더니 두 근의 곱이 음수야. 아 그러면 이것의 근에 하나의 근은 양수고 하나의 근은 음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가 그런 말을 모르면 예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예상 자체를. 뭔 말하는지 이해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뭐 세상을 아직 이제 조금 좀 이해하는 게 좀 적을 수 있겠지만 문제를 풀 때 말이야. 너는 과학자들이 문제를 풀 때 저 사람들은 저런 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워. 뭘 세운다고? 가설을 세워. 거기는 옛날에 뭐 저 지형은 옛날에 보니까 저기 교역 유통지 교역 그 어떤 뭐 아니면 집단 거주주의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했어. 근데 거기에 우물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설이 사람이 살만한 것에 대입을 해봤더니 어때? 다 두드러 맞아. 그럼 나의 가설은 어때? 잘된 가설인 거지. 이게 참인 거지.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예초당초부터 이거에서 막 실마리를 막 이렇게 찾기에는 너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내가 이걸 줄기를 쭉 쫓아가는데 어제 그 증명 문제도 마찬가지야. 쭉 쫓아가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지. 막 어디로 가는지도 본인도 이해를 못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할 때가 되게 필요해. 이게 문제 잘 푼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문제 풀다 보면 숫자가 생각이 나. 이 말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가설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무슨 말하는 이건 수학의 문제 풀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너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이거 문제 그렇게 문제 풀 수도 있지 물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푸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종합적인 것을 너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냥 어떤 학문을 할 때 내가 이 새끼를 무조건 내가 쭉 이끌어가서 찾아가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렇게 다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충 무엇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가설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쭉 가보니까 어때? 다 이거 너 보니까 다 맞아. 너가 봤을 때 되게 풀이법이 개판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실질적으로. 이건 문제 푸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사실.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답을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잘 이해를 하라 이 말이야. 그런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너는 지금 이제 아직 아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찾아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생각을 열어놓으라고. 생각을 열어놓으라고. 저 새끼가 저 세상을 나름대로 다 안다. 문과도 다 알고 난 또 더구나 난 또 공대도 나왔고 난 또 수학교육과도 나왔고 법대도 난 또 이제 대학원도 또 내 나름대로 뭐 저런 못하는 수료를 했잖아. 이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요. 배우려고. 자꾸.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져 갔다. 아, 내가 좀 괜찮아. 좀 높아.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의를 품는 거예요. 저 새끼 말이 진짜 맞을까? 그때는 이제 회의를 품는 거죠. 뭐 해보라는 소리야? 너가 분석해보고 쪼개보고 그러다 보면 아,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가 너 나름대로 이제 그때부터는 더 넓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뭔 말 하는지 이해돼? 지금은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따지라 그랬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임을 양수임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겠는데 B의 제곱은 일단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양수일 거고 그러면 AC는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지? 그렇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야. 근데 그것이 음수래. 그러면 마이너스 4AC는 무슨 수가 될까? 그렇지. 그러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항상 양수가 돼. 이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항상 양수가 되니까 얘도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결론이 뭔가 알아? 두 근의 보가 서로 다르면 곱은 항상 음수가 된다. 반대로 두 근의 곱이 음수이면 뭐한다? 두 개의 근을 분명히 가지면서 뭐한다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나온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세 번째죠. 두 분이 모두 다 음수였다. 그러면 선생님 항상 세 가지를 따지라 그랬지? 그렇지.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음수.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무슨 수가 돼? 당연히 양수. 세 번째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이것을 우리가 따져 주는 거예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잠깐만 이것을 좀 이해해 보시고 제가 또 세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릴게요. 좀 빨리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너 2시였지? 판별식이 2차식일 때 쓰는 거죠. 2차식. 2차 부등식이랑 판별식. 2차식이 나오면 일단 판별식은 2차식이면 판별식을 이해를 해야 돼요. 3차식이면 인수분해를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그 2차식으로 그 2차식만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응?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되게 이게 이제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은 사실은 0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너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누구나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0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금세 한 300년? 300년 안쪽이에요. 그 0을 뭘로 잡은 거야? 양수와 음수의 기준으로 잡은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근데 그 기준은 어떨 수 있어? 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서 모든 비교를 할 때 너 비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너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 상대, 그 새끼가 기준인 거지. 그런데 그 기준은 시간과 장소와 어떤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두 개의 근이, 자, 이게 알파, 베타인데 두 개의 근이 0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P라고 썼잖아. 예를 뭐 100보다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뭔 말하는지 이해돼?
이 P라는 놈을 그냥 굳이 뭐 이제 물론 0이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건 얼마든지 뭐 알파 베타가 뭐보다 10보다 크다. 나는 P를 기준으로 10으로 뒀어. 예를 들어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지?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P라고 뒀을 때 혹은 이 두 개의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한다? 두 개의 근이 뭐한다? 하나는 P보다는 크고 하나는 P보다는 작다. 그 다음에 뭐한다? 두 개의 근이 뭐한다? 모두 다 P보다 뭐한다? 뭐 작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사실은 이게 뭐겠어? 일반적인 거겠지. 되게 일반적인 거겠지. 물론 뭐 이게 잘 나오긴 하지. 하지만 일반적인 걸 이해를 못하면은 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의 확장 개념이라고 보면 돼. 확장을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소리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 뭐 세 가지 더 하고 이제 처음부터 너 이제 질문 받을 거야. 그러면 봐보자.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 그림을 y는 fx라는 그림이라고 칠게요. y는 fx라는 두 개의 근이 뭐다 10보다 크게 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뭘까? 이런 개념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근 뭐다? x의 절편 x축과 만나는 저 금, 해 이 놈이 둘 다 모두 다 10보다 크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P다라고 하는 걸 내 의미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교과서에서 막 이제 뭐로 주어지기도 해. 뭐 3, 마이너스 5, 뭐 여러 가지 주어질 거야. 비교 대상 이것에 비교를 해보자. 이 놈과 두 개의 근을 비교한다 이런 소리. 이해됐어요? 그 비교 대상의 기준점이 일반적인 P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을 좀 묻고 싶은 거야. 자, 이럴 때는 첫 번째 뭘 따지냐? P에 대응되는 Y의 값을 따져줘요. 자,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누구야?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이놈이겠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이놈이겠지. 이게 뭐라고? 이 점이 뭐라고? 이 점이 뭐라고? 당연히 FP가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한계값. 여기 알파 베타가 P하고 이제 비교되는데 이 P를 한계값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계값에 대응되는 Y의 부호가 물론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P였다. 그럼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계값에서의 이것은 뭐야? Y의 부호. 그러니까 P에 대응되는 Y의 값이잖아 이 말이. 그러니까 한계값에서 Y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뭐가 돼? 맞다?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써줄까? 뭐라고? 한계값에서의 맞다? Y의 부호를 생각하라. 한계값이고. 예? 이거라니까 기준이 되는 저 P. 이 P가 지금 한계값이라고 합니다. 이 P가. 이 P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 따져줘야 합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 나 뭐라 그랬지? 첫 번째 뭐라고? 한계값에서의 Y의 부호. 그러니까 비교 대상. 너가 뭐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냐고. P. 그러면 그 P가 한계값이야. 그거에 대응되는 Y의 값이 뭐냐고 말이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한계값에서의 Y의 부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한다? 대칭축의 위치. 여기서 대칭축은 누구니?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다면 2로 나오는 이게 바로 대칭축이 되지. 뭐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서 2로 나오는 이 값이 당연히 뭐보다? P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이것은 누구를 따지는 거야? 얘는 Y를 따지는 거고 얘는 누구를 따져? X의 값을 따지는 거야. X의 값. 뭐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다면 2로 나오는 값은 바로 이 값인데 이 값이 P보다 오른쪽에 있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학에서 대칭 축의 위치. 대칭축이 뭐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한다면 2로 나오는 값이 대칭축이라니까 그것이 한계값보다 지금 나 S값을 따진다. 이것은 두 번째는
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뭔 말하는지 이해돼? 세 번째는 똑같습니다. 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따져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자, 이것은 뭐가 되냐고? 첫 번째 뭐가 된다고? P에 대응되는 Y의 값, 얘는 무슨 수가 돼? 음수.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얘는 음수에 있어요. 음수. 그 다음에 대칭축의 이치는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게 P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더 커버리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이게 더 크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따질 수가 없어. 세 번째도 따지 않아도 돼. 이것처럼 이가 똑같은 거야. 두 번째가 똑같은 거야. 이것도 세 번째 이거 따질 필요가 없었지? 하나의 근이 양수이고 하나의 근이 음수가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했을 때는 하나만 따지는 거잖아. 아니,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 즉, 한 근은 양수이고 한 근은 음수였을 때는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거 하나만 따졌다고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판별식을 따질 이유가 없었던 건 이것이 되면 이건 무조건 된다니까. 그래서 얘가 되면 무조건 3번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지면 돼. P로 기준을 해도 판별식이 아니, 그림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봐보세요. P에 대응되는 값이 음수야. 그림이 아래로 오르니까 반드시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반드시 뭐가 돼? X축과 두 개의 점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따질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뭐냐?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요. 어이, 두 근 사이에 P가 있었다. 즉, 한 근이 P보다 작고 한 근이 P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따지는 게 뭐라고? 한계값에 대응되는 Y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하나만 따지면 된다. 뭐 한다고? 한계값에서의 뭐 한다? Y의 부호. 이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 이거 말고 따질 이유가 없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이건 우리가 똑같아요. 뭐가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지? P에 대응되는 Y의 값. 당연히 P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겠지. 두 번째, 대칭축의 이치. 알파 더하기 베타란 다음에 2로 나오는 값. 이 대칭축이 당연히 여기에 있으니까 P보다 왼쪽에 있어. 이건 P보다 작다. 여기는 P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냐면 이건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런 소리. 이것도 빨리 한번.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너가 이걸 6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은 뭔 이야기하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조금만 하면 뭔 또 개소리야? 뭐 이렇게 또 됩니다. 지금 뭘 따지는 거야? 근의 분류를 하고 있는 거야. 근의 분류. 몇 가지? 6가지. 근이 어디에 있는지 분류를 해보자 그 말이야. 저다 아래로 올라오는 것만 내가 지금 한 거지. 또 그럼 허근일 때는 중근일 때도 안 그럴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뭘 따질 게 뭐가 있어? 여기는 근이 존재했을 때 근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분류를 시켜오는 거지. 저기 중근 다 포함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근이 다 존재한다라는 소리야. 이게 지금 다 들어가는 거야. 근이 다 존재한다. 싹 근이 존재할 때 지금 따지는 거야. 다.
아니 근데 그거 뭐 따져보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건 뭐 너가 집에서 해봐야지 이놈아. 예를 들어 이 여기가 P가 있고 두 분이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 P에 대한 한계값에서 Y로 두 분이 모두 뭐한다?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돼? 한계값이 되는 Y값은 음수가 아니고 대칭축은 P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따져야지. 그럴 때.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게 고정적이지 않다고.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것이 다 다르다고. 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만 그냥 해주는 거지. 그거 다 알아면 언제 하자고 이런 거. 그건 본인이 집에서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때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거 혼자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너에게 1시간 동안 기초가 되는 내용을 너가 지금 가장 모르는 거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줬어. 자, 지금부터 한 20분간 남았는데 너의 질문을 좀 받아보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너의 질문을 좀 이제 받아봅시다. 뭐 질문 20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몇 페이지? 몇 번? 실전용 24번, 25번. 실전용 페이지를 이야기해줘. 75쪽, 175쪽. 275죠? 몇 번? 실전용 24번, 개념이랑 25번 개념. 24번 개념? 네. 개념은 이거라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지금 배운 것이 뭐라고? 절대부동식이다. 절대부동식이 뭐라고 그랬지? 언제나 absolute 절대적으로 부동호가 성립하는 식. 그러니까 뭐 조건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성립하는 부동식. 이걸 지금 배우고 있어. 어? 항등식이라고. 그건 항등식은 뭐야? 방정식인데 얘는 부등식인데. 지금 뭔 말 하는지 이해돼? 나는 지금 뭐라고? 항등식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뭐라고? 부등식을 지금 배우고 있어. 그것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걸 말하지. AX 더하기 얼마? B의 전체 제곱. 여기서 AB 뭐 내가 실수해서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실수의 제곱은 뭐다 반드시 0보다 크거나 이건 절대부등식인가? 왜? 이 X에다 100이든 1000이든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건 언제나 성립한 거다. 이런 걸 우리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면 결론은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2를 나눈 값은 루트 A, B보다 언제나 이건 A, B가 어떤 값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라. 이 식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해돼? 어떻게? 아니 A, B가 어떤 수를 너 마음대로 어떤 수를 갖고 와도 이 부등식은 언제나 성립한다. 이걸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에 몇 개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처럼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고 이것도 절대부등식이고 지금 뭐만 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뭐가 돼? 뭐 이거 3개짜리면 세제곱근 뭐 이런 형태가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 가르쳤는데 기억나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 얘를 3으로 나누면 이 값은 뭐가 돼? 세제곱근 A, B, C. 여기가 4개가 있으면 4로 나누고 4제곱근 A, B, C, D. 이게 여기가 원래 2가 있는 거야. 2가 이 루트라는 개념 앞에 2가 있는 거야. 원래 그래서 뭐라고 읽어줘? 2제곱근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제곱근 이렇게 읽잖아요. 2를 뺀단 말이야. 수학을 복잡한 걸 싫어해. 그래서 2를 안 쓴 것 뿐이야. 플러스 2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2라고 하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루트라는 개념은 원래 2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를 안 써서. 그래서 원래 여기 2가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럼 3개면 당연히 뭐가 돼? 세제곱근이 있어야 되지. 여기가 2제곱근이니까 얘는 세제곱근이니까 아니야. 4개가 있으면 뭐가 돼? 4제곱근, 5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한다. 수학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붙이는 거야. 여기가 뭐라고 원래 얘가 2제곱근. 여기가 뭐가 돼? 세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고 이런 식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 다음에 뭐가 성립한다고? A제곱, B제곱 뭐가 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것은 뭐가 돼?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고. 이게 a, b, x, y가 어떤 수를 할지라도 성립한다고. 물론 다 뭐 동일한 거,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뭐 말하는지 이해돼? 어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양수 때 지금 배울 거야. 여기 다 문제를 봐보세요. 문제를 봐보세요. 뭐일 때? 24를 보세요. 제일 위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이렇게 양수일 때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양수일 때는 어떤 수를 갖다 대입해도 얘는 언제나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뭐 한다? 절대 부동식이야. 양수 한정은 그렇지. 둘 다 양수일 때. 물론 둘 다 음수일 때도 성립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배우기에는 너가 너무 이제 부족하니까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일 때는 어쩐다고? 이런 놈이 언제나 뭐 한다? 성립한다. 그럼 선생님 어쩔 때 동료가 성립합니까? 이 동료 성립하는 조건도 있어요. 이건 A가 서로 똑같을 때.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이거 어떤 양수? 한번 대입해봐. 4하고 4. 그럼 여기는 4지? 그 같아야 돼. 아니 등호일 때 지금 A가 서로 같을 때 동료가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숫자를 4하고 4는 대입해봤어. 그러면 성립하잖아. 동료가 성립하잖아. 그 다음에 뭐 한다? 서로 다르다고 4하고 2를 대입해 보세요. 성립 안 한다고요? 4 2랑 4요. 예. 아니 여기 얼마 나와요? 4요. 아니 2하고 4를 대입해보라고 숫자를 대입을 못하냐? 2하고 4 대입해보라고 얼마나 돼? 아니 2로만 해먹으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루트 8일 거 아니야? 어쩌든 간에. 그러면 3이고 루트 8? 아 이거 제곱이면 9고 얘는 8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성립하죠. 성립 안 할 리가 없어요.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뭐 공식이 하나쯤에 너 때문에 바뀔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쩐다고? 절대적으로 성립한다. 언제나 이 새끼는 성립한다고. 언제나 이런 놈은 성립한다고. 언제나 이런 식은 성립한다고. 그래서 언제나 성립하는데 이 식을 뭐라고 하냐? 용어를 이제 우리 붙여보자. 그래서 뭐냐? 산술 평균이 뭐한다? 기하 평균보다. 이걸 우리는 산술 평균, 얘를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학교에서 조합 평균을 뭐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모르지만 안 가르칠 거야 아마.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언제나 성립해요. 나중에 뭐 수학자가 되고 이러면 조합 평균 뭐 여러 가지 어떤 평균도를 배우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거만 배워요. 일단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나 성립하는 거 밝혀지면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가 코시라는 놈이에요. 코시. 그 다음에 슈왈츠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코시 슈왈츠 부동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자? 코시 슈왈츠 부동식. 이걸 언제나 성립한다고. 절대적으로 언제나 성립한다고. 그럼 왜 이놈과 이놈을 배우냐? 이 절대 부동식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이거일 거 아니에요. 이제 너가 생각했을 때는. 난 이걸 왜 배우냐? 배우는 목적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쓰인다 이 말이에요.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산술 기하평균은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아무렇게나 나올 때 얘를 써야 되냐? 그렇지 않다. 첫째, 뭐한다? 서로 A, B가 서로 어떤 관계? 역수인 관계일 때. A, B가 서로 역수인 관계일 때는 산술 기하평균을 쓰면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가 되고 얘가 아직 산술이랑 기하 평균 뜻을 모르겠어요. 아니 얘를 산술 평균 두 개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을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어떤 숫자가 있어 두 개로 더해서 2로 나눈 것을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니까. 너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하지?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잖아요. 두 개로 더해서 2로 나눈 것을 산술 평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한다?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이 값을 수학에서는 기하평균이라고 하자. 영어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영어로 붙이는 거지. 그건 산술평균이었고 얘는 기하평균이었다. 이렇게 영어로 붙이는 거야. 너가 볼펜 있고 연필 있는데 밖에 나가지고 쓰는 거 까매 막 이렇게 우리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얘는 볼펜, 얘는 뭐가 돼? 연필. 걔는 볼펜은 뭐한다? 쓰면 잘 안 지워지고 연필은 잘 지워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영어로 붙여야 된다. 수학에서는 뭐가 나오잖아요. 또 세상은 뭐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봐보세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문학이. 대기업.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10대 대기업의 직장인들에 대한 의식 보고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수준과 막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연구 자료를 딱 내놔. 이런 게 인문학이야. 쉽게 말하면. 지금 뭔 말하는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한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지. 아니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는 게 학문인 거야 사실은.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수학 문제로 여러 것을 풀어봤는데 대수학에서는 이런 것이 자주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영어도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은 결론은 뭐다? 이런 성질이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 새끼가 다 나는 삼성맨들이나 이런 놈들 다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저 새끼들은 뭐한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새끼들이더라. 이런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니. 결론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야. 이 사람은 수학자가. 언제나 얘는 어쩌더라? 성립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해. 그 새끼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다 거쳐서 연구해 놓은 걸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보기만 해도 알잖아 우리는. 그 사람 평생을 다 바쳤겠지만. 그러니까 이 수학을 배우는 것은 엄청난 나는 사실은 혜택이자 과거에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한테 고마움 느끼면서 살아갈 때요. 너무 속으로 생각하지. 내가 저걸 왜 배워? 다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배우지. 써먹을 때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배우겠니?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나중에 생활상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배우고 접수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세상 나는 몰라도 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필수 과목이 돼서 뭐하나? 약간 지식인들 내지는 조금 더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사는 사람 놈들은 뭐 해봐라? 보고 나중에 너가 필요하면 어쩌라? 갖다 써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갖다 쓸 정도의 어떤 너가 지식을 축적하지 않았지만 그건 이제 너의 마음에 달린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은 뭐 한다? 보통 정규 과정이니까 뭐 한다? 이런 거 정도는 가르쳐 주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기 이집 또라이들도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죠. 일단은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너 걸로 만들지 안 만들지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국가에서는 그 정도는 해주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도 옛날에 세종대왕은 뭐였습니까? 한글을 알면 저 새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없어진다 그래서 저놈은 좀 무시해야 되는데 쟤도 한글을 안다고? 그럼 나의 장점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한글 창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저 새끼가 뭘 무시하고 몰라야지만이 어때야 돼? 나는 선점을 할 수 있잖아.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어디에 이득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시각이 나만 아는데 나는 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저 하층민 놈도 글을 안다고?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저기 우파 애들은
무상교육이나 얘들은 많이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잖아. 왜? 너가 무식해야 돼. 너가 무식해야 뭐 하는 거야? 다루기가 쉽거든. 이 세상 바라보면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무상교육은 안 해주기를 원해요, 걔네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다 예산을 다 잘라버려요. 없애버려요. 왜? 너가 무식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저놈은 어때? 따라오거든. 왜? 비교, 분석, 판단, 비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아무 따라 좀 다 가르쳐요. 너 걸로 만드는가 만들지 못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역량이 달린 거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봐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언제나 이게 성립한다. 언제나 이게 성립한다. 이 두 가지 지금 가르쳤어요. 이게 뭐라고? 절대부등식이라고. 언제나 성립한다고. A, B에 X, Y에 어떤 값을 대비도 언제나 성립하는 식이라. 그럼 이거 왜 배우냐고? 최대 최소를 풀기 위해서 배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럼 우리 두 가지밖에 안 배웠단 말이야. 최대 최소 문제 푸는 방법. 2차식 나면 완전제 옵션으로 고쳐라. 이거. 자, 이제 또 하나 배웠어. 하나 더. 좀 뭘 배웠지? 산술 기하 평균, 코시 슈왈츠 부등식.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코시 슈왈츠 부등식. 자, 이건 뭐지? 절대 부등식.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배우는 거지. 고등학교에 배우는 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통해서, 적분을 통해서 이게 배우는 거. 이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벌써 두 가지를 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분 적분할 때도 이것도 엄청 또 갖다 써요. 또 써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짬뽕을 해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또 그거 어제 배웠었던가 이러면서 혼자서 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이야기를 해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도대체 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고 낮다라는 이 절대부등식을 최대 최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쩔 때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쩔 때 내가 딱 이걸로 써야 되겠다. 2차식이 나왔으면 완전적 없이 이게 딱 보이듯이, 그럼 어쩔 때 이걸 써야 되냐고. 어떤 시기. 그러니까 시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2x 더하기 3.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원래 이게 1분의 이런 식이잖아요. 아니 뭐 숫자는 볼 필요 없고 숫자는 어차피 계산이니까 1분의 이것과 이것분의 1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역수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역수의 정의니까 분자분모를 바꿔준 게 역수라니까. 숫자는 안 맞았죠. 미치겠네. 근본적으로 역수는 자 3분의 2 얘 역수는 뭐가 돼? 2분의 3. 그거 가르치려면 또 항공은 영어는 또 가르쳐야 됩니다. 복잡하니까 꼴 자체가 뭐기 어렵게 생각하면 식의 꼴 자체가 이건 뭐 숫자는 곱하기 3이라니까 거기다 3을 곱하기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의 꼴 자체가 1분의 뭐와 몇 분의 1 이런 꼴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자체가 역수관계라고. 이럴 때는 뭐한다? 산술 기하평균을 통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푼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이나 곱이 일정한 경우.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2B가 3이었다, 뭐 8이었다,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랬을 때 A, B의 최대 최소 문제가 예를 들어 이런 문제였다고 치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합이 일정하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머릿속에 X, 얘를 Y라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합이 일정한 정해져 있다. 그렇죠. 어떤 값이 딱 나온다는 소리, 지정이 나온다는 소리지. 문제를 풀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이게 A, 얘가 B. 얘가 쉽게 말하면 X, 얘가 Y는 X 더하기 Y는 2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 그러니까 뭐가 돼? 2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 2a 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해돼? 아 얘가 x고 얘가 y라니까 이놈아 x 더하기 y는 뭐가 돼? 2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지금 산수 계합평균이잖아. 2를 곱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x, 얘가 y면 두 개를 더한 값은 2 루트 이거 곱하기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한다고. 언제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니 얘가 x고 얘가 y라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거리는 이해가 되는데 a 플러스 2는 8 그게 아니 이건 주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런 소리야.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 값을 지금 구하라라고 했으면 우리 뭐한다? 최대차수 구하라고 했으면 산술 계합평균을 우리가 써서 문제를 풀은다 이 말의 뜻이라. 이해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이거 8이라고 좀 나왔어. 그러니까 2로 나눠주면 2를 괜히 이쪽으로 했네. 2로 나눠주면 뭐가 돼? 4가 되겠지. 이해돼?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은 자 오른쪽은 루트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8이니까 이거 4가 됐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지금 뭐야?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뭐하나? 제곱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4니까 16이 될 것이고 제곱을 해주면 2ab가 되겠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바로 뭐한다? 8이 될 것이다. 최대값은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합이나 곱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뭘로 갈 것이라고?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산술 계합평균을 의심해봐라. 그렇게 문제 풀면 어쩌더라? 풀어진 경우가 되게 많더라. 이런 내용의 뜻이에요. 아무 때나 내가 산술 계합평균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놈이 보이면 그것은 내가 이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시그널 신호를 받아들여라. 이 말의 뜻이라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사실은 이걸 뭐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근데 선생님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걸리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이럴 때는 뭐 하라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라. 그런 절대부등식을 쓰면 뭐 한다고? 최대 최소 문제가 풀어지더라 이 말의 뜻이에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것은 문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은 코시슈아츠 공식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제가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을 할 테니까 그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준아 여기까지 할 거야. 집에 가서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했던 건 이건 너만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몇 번이고 이걸 한번 좀 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거던데 요즘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잘 안 보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유튜브 이게 조회수를 보면 이 새끼가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게 대충 나온단 말이야. 이게 내가 뭐 아무 감 없이 저걸 올려놓겠냐. 얘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거 다 보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내일 몇 시? 2시에 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